안녕하세요,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와서 보도자료를 한번 볼까 해요. 뉴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주 만에 오른 서울 아파트값 언제까지 오를 겁니다. 한국감정에서 발표되는 주간 아파트 시세 데이터가 어제 나왔는데요. 이번 주께 상승 전환이 됐어요. 10주 만에. 주간 아파트 시세를 측정하는 기관은 3개 정도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하나를 하고요. 민간에서는 KB 부동산으로 알려진 KB 리본에서 매주 조사를 하고요. 민간 리서치 업체인 부동산 114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는 가장 보수적이고 좀 늦게 반영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상우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국감정원 데이터는 믿지 않는다. KB 부동산이나 부동산 114를 참고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 주에 한국감정원 주간 시세가 상승 전환되면서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상승 전환되는 결과가 지금 도출되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감지되는 방향이 좀 달랐는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지금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가 먼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볼까요? 자, 요 자료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어제죠. 6월 11일 발표를 했고요. 6월 2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조사하고요. 서울입니다. 서울이 0.00에서 0.02% 증가, 보합에서 0.02% 집값이 뛰었다는 걸로 상승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라고 분석을 하네요. 기준금리 인하와 개발 호재의 영향이라고 해요. 자,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자금이 계속 부동산으로 쏟아지다 보니 이것이 집값을 좀 올렸고, 각종 개발 호재, 강남의 개발 호재 이야기네요. 잠실 마이스와 GBC 착공 관련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올랐다는 건데요. 지금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거는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이 사실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서울의 전세 가격이 0.06% 상승으로 상승폭이 더 커졌죠. 이번 주에. 아무래도 입주 물량 감소, 금리 인하 등으로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요. 학군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하거나 이주 수요들이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이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 최근에 6월 첫째 주인 6월 1일 기준으로 0.0%, 즉 보합을 이룬 다음에 이번 주인 6월 8일 0.02% 상승을 해버렸어요. 구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요게 이번 주인데요. 쭉 보시면 한 군데만 떨어졌어요. 서울시 중구입니다. 중구만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보합 내지는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곳가 두 개 있죠.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이 바로 구로구와 송파구입니다. 어떠세요? 구로와 송파 굉장히 연결고리가 약한 두 지역이죠. 구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갭 메우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시장이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집값이 하락했던 지역이었는데 송파가 무려 지난주보다 0.08%포인트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급반등을 이뤄냈습니다. 강남과 서초 역시 계속 마이너스를 치던 것이 스톱이 걸린 분위기예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전환했다는 거고요. 본 김에 전세도 한 번 더 볼까요? 서울 전세 가격을 보면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올해만 1% 상승했어요. 누적으로 1% 상승을 했고요. 보시면 그 상승폭이 굉장히 커진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갭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전세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갭이 큰 상황인데 공급이 줄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세 물량도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그에 또 밀려가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 시그널을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민간 지표도 볼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지표 중에 정부기관 쪽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이 반등에 성공했고 이게 바로 부동산 114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한국감정원보다 약 2주 반 정도 먼저 상승이 이뤄진 거죠. 5월 29일 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 5일에는 0.03%로 커졌고 5월 말부터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게 민간 시장에서의 관측이자 조사 결과였어요. 민간과 정부기관의 조사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은 결국에는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단지 레퍼런스나 그런 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KB부동산을 보겠습니다. 6월 8일자 기준입니다. 서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올해 떨어진 적이 없어요. 3월 5주 차인 이쯤부터 정부의 한국감정원은
여기서부터 떨어졌었는데 보시다시피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은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보합까진 갔지만 한 번도 집값이 떨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월 8일은 어제 0.15%로 최근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준 것 같네요. 이처럼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이 현재 세 가지 지표 모두 상승 전환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다시 또 매물을 걷어야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 되냐는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이게 대세 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저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또다시 작년 하반기 같은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사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10주 만에 오른 서울 아파트 값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침체기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지표가 뒤바뀌었다는 거, 기류가 좀 바뀌었다는 거는 충분히 유의미한 상황이고 시그널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또는 실수요자 분께서도 현재 이런 상황을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이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읽을 거리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